받거나 잠 못 드는 날이면 밤에 술 한 잔씩 기울이는 분들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전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고 계신 회원님 두 분을 모시고 알코올 중독 또 회복 과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또 공유한다는 것이 쉽진 않은데요. 먼저 큰 결단 내려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자, 현재 두 분은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하고 계신데요. 먼저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된 혹은 즐기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였을까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기술을 배워서 조금 일찍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절대 반대다, 안 된다 라고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문계를 진학을 했어요. 진학을 했는데 수업을 전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학교에 가서 자고 학교가 끝나면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알바를 시작하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때 어머니도 뭐 갑작스럽게 그렇게 당하신 일이다 보니까 서로 가족들이 뭐 정신이 없었죠. 저희 동생도 그렇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압박감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거를 버티지를 못하고 밖으로 돌면서 이제 친구들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금은 이제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저는 스스로 그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제가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술 먹고 분노감에 휩싸여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찾아가다가 스스로 너무 괴물이 된 것 같고 무서워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입원을 이제 선택을 한 건데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들도 있었는데 저런 사람들도 끊으려고 하는데 내가 못 끊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이제 술을 끊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술을 뭐 거의 만취가 되도록 계속 먹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필름이 이제 블랙아웃이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뭐 거의 완전히 식도가 4번 정도 막 파열이 되면서 이제 막 피토하고 이제 그러면서 거의 뭐 죽을 고비까지 넘기고 중환자실까지 가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저를 케어를 해주시면서 나중에는 퇴원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께서는 알코올 병원으로 가야지 퇴원을 시켜주겠다. 입원을 해야지. 안 그러면 퇴원을 안 시켜주겠다. 당신 죽기 때문에. 자기가 봐도 이 사람은 나가면 죽는데 그거를 도저히 자기는 용납을 못하니까 알아봐라 해서 결국에는 알아보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한 2달간 치료를 했었죠. 막상 머리로는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술을 안 먹는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 어떤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동구 센터를 소개를 받았고요. 센터에 이제 퇴원을 해서 센터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상담을 했어요. 우선 6시 이후에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밖으로 돌아다니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게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네온 사인 이런 거에
좀 민감해서 6시 이후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또 평소에 외식도 자제하고 무조건 밥은 집에서 그리고 이제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내가 이제 밖에서 나를 보듯이 남이 나를 보듯이 그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병원 퇴원해서도 나오자마자 그냥 저는 음료수를 한 잔 시원하게 먹으러 가려고 갔다가 어느새 보면은 제 손에 벌써 소주병이 들려져 있고 그럼 그걸 사갖고 나오자마자 사람이 없는 골목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그냥 바로 마셔버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싫고 그래서 자살 예방 센터라는 데를 이렇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하시는 게 동구 쪽에 알코올 지원 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가서 상담을 해보셔라. 그래서 그때 3회 정도 상담을 하고 입원을 권유를 해 주셔가지고 또 그 센터장님께서 제 담당자 분이신데 병원비까지 지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이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랜 시간 술을 가까이 즐겨왔기 때문에 이제 술을 안 마시는 이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술을 먹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그 압박감이 그 대출 받은 그거를 갚아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다시 대출을 받아서 또 술을 마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주를 이제 하고 나서부터는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종종 생각이 나거나 먹고 싶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그 음식들과 함께했던 술이 떠오르고 네. 그런 게 지금에서는 가장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또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계속 저를 이제 짓누르다 보면은 센터에서 받는 교육도 어쩔 때는 내가 이걸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내가 나의 미래에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정직하게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한 음주로 인해서 혼자 고민되시거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망설이고 계신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국 각지에 중독 센터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일반인들이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전문가, 그 단주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분들,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우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내가 술을 끊어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회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단주와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들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고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동구 알코올 지원 센터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어쨌든 인생에 큰 결단 내리시고 그걸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과정이시잖아요. 앞으로의 인생에서 난 이제 이 과정을 이겨낸다면 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단주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상이 있는데요. 그렇게 막 크고 화려하진 않아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주말에는 나들이 다니고 뭐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예전에는 돈이 많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으면은 성공하고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거를 해보고서도 또 다시 그거를 다시 한다라는 거는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는 없을 거고, 그리고 제 2의 인생을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소소한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우리 흔히 말하는 소확행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앞으로 두 분의 바람처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도 술로 인해 자신을 잃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두 분의 이야기가 큰 울림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솔하게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독 예방을 위한 인터뷰, 잃어버린 시간 다시 시작할 시간, 회복자분들과 함께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